2000년에서는 SBS 공채 5기 개그맨으로 데뷔하셨죠. 그렇죠. 벌써 네. 96년이었으니까요. 네. 소통 테이너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시고 네. 대단하십니다. 지금은 또 파라스타라는 기업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개그맨, 소통 테이너, 기업의 대표 왠지 세 분의 오종철님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채로운 시간이 될 것 같죠? 네네네. 우리는 살면서 액션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리액션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라고 이제 물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리액션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액션만 신경 쓰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할지, 대화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나눌지, 아니면 면접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볼지, 나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스피치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디 가서 영업 가서 고객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이건 다 돈 주고 배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리액션 하는지는 배우거나 어디 가서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액션만 신경 쓰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100% 순도의 리액션, 경청이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액션만 신경 쓰게 돼 있다고 그래요. 자, 일례로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30초씩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 자, 제가 이제 30초간 제 자기소개 시작해요. 이제 다음 순서는 이제 이랑주 대표님이잖아요. 그럼 이랑주 대표님은 제 30초의 자기소개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못 듣죠. 그냥 눈으로는 듣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난 좀 이따 무슨 얘기하지? 난 뭐라 그러지? 근데 사실 오지도 않을 순간 순서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저 30초 하려고 했는데 제가 30분을 해서 시간이 끝났어. 그러면 앞에 내가 30분간 떠든 얘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난 좀 이따가 30초간 뭐 하지? 이거 기다리다가 서로 간에 액션, 리액션은 주고받을 겨를도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과연 누군가한테 100% 순도의 리액션을 하고 있는가? 그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힘든 건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정말 아무런 개입 없이, 의도 없이 100%로 경청할 수 있다면 그걸 받는 사람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어떤 액션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특히 뭔가 좀 3, 40대에 뭔가 이뤄오신 분들, 또 4, 50대에 뭔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한테 제가 가장 많은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액션 신경 쓰지 마셔라. 액션은 정말 훌륭히 지금까지 해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다. 이제는 우리 리액션 배울 때다. 그래서 막 꼰대처럼 어디 가서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액션 가장 활발하셔야 될 분들을 우리는 적극적인 리액션으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가장 강력한 액션이 리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은 정말 중요한 자산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똑같이 24시간을 같이 살아냈으면 되는 시대.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남들보다 그 똑같은 시간 안에서 다른 결과를 내면서 살면 정말 어떻게든 먹고는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야 되고 또 디지털 시대를 살아야 되고 또 메타버스라는 세상도 살아야 되면서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24시간만큼 주어진 건 아닌 세상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하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어떤 분은 그 시간 동안 시간당 얼마의 임금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시간 동안 이미 어딘가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나를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일을 해주면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 1시간보다도 어딘가 다른 성과물들, 자산들이 불어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꼭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연결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딘가에서 뭔가 사업을 같이 꾸리면서 뭔가 세상에 어떤 새로운 또 이익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어딘가에 또 전했던 메시지가 그 사람한테 뭔가 또 하나의 자양분이 돼서 그것이 어딘가에서 또 새로운 씨앗을 맺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정말 다르게 살아야 되는 시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정말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지만 정말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냐에 따른 그런 자산, 새로운 자산의 가치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게 지금의 저 시간의 개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진짜 부자에 대한 개념이 정말 돈만 많으면 부자였고 그랬지만 이제는 시간 많은 사람이 저는 제일 부자인 것 같은 거예요. 네. 시간 많은 사람이 제일 시간 부자가 진짜 부자인 거죠. 저는 이제 한 개인의 시대에 지금은 정말 개인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개인화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 같은 거죠. 옛날에는 미디어가 매스미디어였잖아요. 네. 개인이 가질 수 없었던 권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손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웬만한 기업이나 방송사보다도 한 사람의 개인의 그 채널이 개인화된 채널이 영향력이 훨씬 커져 있고 또 두 번째로 저는 개인화되고 있다는 게 커머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주식회사 파라스타가 어떻게 보면 개인화된 마켓에 대해서 정말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저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정말 어느 백화점이나 어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팔렸던 물건들이 이제는 한 개인화된 마켓 안에서 그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거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 시간도 옛날엔 우리가 시간에 통제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개인화된 시간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회사의 주가가 정말 모든 회사의 주가가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그 시간이 아마 저는 다 그 가치가 다른 시대를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자신의 한 시간과 또 다른 사람의 한 시간을 같은 가치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미스테이크인 것 같아요. 뭐 그 사람 뭐 한 시간 기다리라 그래? 이러는 건 정말 그 시간에 대한 가치를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가장 무례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화된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생각들을 가져야 될지 만약에 제가 책을 쓴다면 그런 책을 쓰고 싶은 거죠. 왜냐면 저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정말 그 10분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10분은 그냥 내주는 10분이 아닐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아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 5분만이라도 내가 지금 그 절실한 시간을 내어준 건데 어떤 사람은 그 5분을 너무나 쉽게 5분 정도 늦겠습니다. 10분, 15분 늦을 것 같은데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뭐 그 뒤처리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끝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참 제가 보면 가장 큰 무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화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박수 일단 한번 좀 쳐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셀럽이나 뭐 유명 인사들,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는 자신의 시간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신뢰를 얘기하면 뭐 내공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내공이 느껴져. 그 내공이라는 말은 저는 사실 그 사람이 그 살아온 시간이 누르익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 아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한 시간의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 한 시간인 것처럼 저 사람의 한 시간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한 시간 내어주는데 뭐 돈이 얼마고 야 나는 뭐 이거 기껏해야 이거 해가지고 일당 얼마 받는데 저 사람은 와서 뭐 기껏해야 한 시간 얘기하고 얼마 받아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공정하지 않았던 얘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시간에 대한 내공을 아셨던 분들은 아마 이 서비스 들으시면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고 아마 100이면 90명 정도는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만들까? 라고 꼭 이거 내가 아마 이 서비스 나오면 이거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건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시간이 가치가 정말 자산이 됐고 그 자산이 무형의 자산으로서 뭔가 가늠할 수 없었던 그런 평균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내 시간에 대한 정말 유형화된 측정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네, 숫자로 그것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맞습니다. 시장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회사라는 게 상장돼서 주가가 이렇게 거래될 때 그거 가지고서 뭐 주가가 뭐 사람들이 뭐 탁도 없어 뭐 이런 얘기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조작이 없다면. 근데 만약에 개인의 어떤 시간을 이렇게 공정하게 어떤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가치, 그걸로 이 사람의 그런 것들이 편하게 거래될 수 있다면 저는 이건 굉장히 페어한 정말 공정한 정말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정말 매 순간 느껴요. 네, 저는 방금 전에도 또 느끼고 왔고 방금 전에도 월요일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실 조금 피곤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아침에 어떤 분이 반갑게 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팅 2번 정도 했던 분인데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를 아침에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최고 관심사가 골프인데 언제 한번 라운딩 같이 나가시죠?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너무 반가웠는데 제가 이제 덕분에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제가 이제 너무 좋은 메시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 먼저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더니 저도 덕분에 좋은 에너지 받아서 지금 출근합니다. 라고 이렇게 딱 답이 오는데 이렇게 그냥 톡 두 마디 오고 갔을 뿐인데 그렇게 피곤했던 상태에서 정말 그 반전되는 그리고 제 가장 큰 관심사를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알아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침부터 너무 좋은 리액션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알게 됐지? 라고 하면서 제가 옛날에 누굴 만났었고 그 사람이 이 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막 돌아보니까 나 참 잘 성장하고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관계 속에서 성장을 했다는 걸 느끼시네요. 저는 100% 신뢰입니다. 네, 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 저의 모든 운도 가지고 와주고 또 저의 갖고 있던 운도 가져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저라는 사람을 만나셨을 때 개그맨, 또 소통 트레이너, 그다음에 회사 대표. 기업인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의 모습을 보셨다고 했는데 저를 그렇게 다양하게 삶을 살게 해준 저한테 인생에 질문 하나가 있거든요. 저는 그 1시간 동안을 그분에게 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사실 답을 알려드리는 게 우리의 사실 목표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질문으로 나한테 어떻게 묻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건데 제가 개그맨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도 저는 개그맨이거든요. 절대 은퇴하지 않았어요. 지금 벌써 27년째, 우리 2022년에서 27년째 방송생활하면서 저는 지금 기업인으로 사는 것도 사실은 저의 개그거든요. 그러니까 개그맨 오종철로 살아오는 게 아니라 그 질문 하나를 만나면서 오종철의 개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 오종철은 남을 웃기는 사람이라는 직업에 저를 갖다 맞추는 거였는데 오종철의 개그는 세상에 웃을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웃을 일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지금 하다 보니 방송도 세바시도 하고 있는 것이고 책도 쓰고 있는 거고 강연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 비즈니스 또 하게 되는 것도 저는 세상에 웃을 일을 만든다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지금 저는 제 개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정말 귀한 시간 1시간을 같이 만나서 해주고 싶은 건 그 사람만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정의를 바꾸게 했었던 그 질문 하나. 그 질문 하나를 꼭 그분께 던져드리면서 그분이 그 1시간 동안 그 질문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질문을 갖게 됐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들려드리면서 그 질문 하나가 그분에서 계속 물어봐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만의 그 일이나 역할들을 해내실 수 있게끔 저는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시간으로 그 1시간을 꼭 던져드리고 싶습니다.